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판입니다. 3월 주요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 논란과 대폭 완화된 차고지 증명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불 축제 다뤄보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부남철 삼다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가 11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1,400원과 1,500원, 1,700원 세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이 가운데 1,500원을 선택했습니다. 제주도는 2014년 7월 이후 10년 이상 요금을 올리지 않은 데다 연료비의 인건비 상승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어려운 경제 시기와 맞물려 타당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1,400원도 아닌 1,500원, 올릴 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인상해야 할 타당성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인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꼭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하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아마 도민사회 설득력이 살짝 좀 부족한 느낌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 일단 제주도에서는 인상해야 될 첫 번째 이유로 2014년 예. 이후에 11년 동안 동결되어 온 점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서 또 많게는 세 번까지 인상한 지자체도 있고 하니까 제주도의 이 논리는 좀 어느 정도 좀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0년 사이에 물가도 많이 인상됐고 또 인건비도 증가했고 네. 또 그 유가도 상승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이 점도 어느 정도 납득은 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준공영제 그 시행 이후에 버스 회사의 그 적자 보전을 하면서 좀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 그래서 좀 우리 교통과 관련한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한 그 재원 확보가 더 좀 시급하다. 이런 점에서 요금 인상 방법이란 카드를 이렇게 선택했다. 여기까지가 그 제주도의 그 입장입니다. 예. 그럼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제주도가 일단 전국 지자체에서 요금이 싸다라는 건 인정은 합니다. 네. 현재 그 지선이나 간선 기준으로 해서 1,200원인데 교통카드로 하면 1,150원이고요. 네. 이게 그 2014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2017년 대중교통 체계로 이렇게 그 체계가 개편될 때 시내 버스 요금이나 시외 버스 요금이나 전부 그 단일 체계 요금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 시내 버스 요금은 종전과 똑같지만 시외 버스 요금은 종전에 2,000원 넘는 것이 지금 1,200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제주도의 그 대중교통 요금이 전국에선 가장 싸다. 1,700원 하는 데도 있고 보통 평균이 1,500원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아주 좀 적절하다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꼭 이 시기에 올려야 되는가? 왜 작년엔 안 했고 재작년엔 안 했는가?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그 경제 상황 속에서 올린다라는 걸 이렇게 시도를 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또 왜 그 대중교통의 모든 부담을 꼭 요금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쭉 버스 이용객들에게만 모든 책임, 재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좀 도민사회의 그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버스 요금 많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제주도 교통정책의 난맥상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도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타당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요금이 가장 싼 것도 맞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부담이 생긴 것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양문형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정책, 그러니까 SOC를 바꾸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리고 무료 혜택을 늘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 요금만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도민들은 그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냐.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런 도민 공감대 형성은 너무 부족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윤 대표께서 말씀하시면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요금을 올리면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겠느냐. 오히려 사람들은 다시 이제 승용차나 다른 차로 옮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관광객들이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렌트카로 빠져버리는 또 다른 또 풍선 효과가 생길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반드시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는데 과연 그 부분이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시기를 잘못 택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타당성 있는 그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오히려 부담 전가,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라는 반대 여론에 지금 휘말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시민단체나 도에서 나온 내용들 이렇게 좀 보더라도 물론 뭐 딱히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 공통적 이견은 지역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 뭐 이겁니다만 좀 더 미시적으로 이렇게 강론적인 얘기들 나오는 얘기들 이렇게 보면은 좀 일정 부분 타당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탈핵 위기, 기후 위기 제주 행동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로 이렇게 구성된 단체입니다.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탄소 중립을 이렇게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그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만약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인데 왜 이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가? 오히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더 부담을 가중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다 정책을. 이 지역도 굉장히 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대중교통 체계를 일부 개편함에 있어갖고 제주도가 선택한 카드가 감차했지 않습니까? 버스 노선을 줄이고 버스 운행 대수를 딱 줄이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중교통의 편리성은 더 나빠졌다. 서비스도 더 나빠졌다. 그럼에도 요금은 올린다. 이 부분에서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제주시의 도심권의 교통체계는 어느 정도 지금 도심 급행버스도 다니고 하니까 교통 흐름이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뭐 중앙차로제도 있고 가로면 차로제도 있어갖고 버스 운행 체계가 굉장히 좀 빨라졌다. 뭐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과 시간이 거의 뭐 이제 비슷해졌고 어쩌면 버스가 더 낫다라는 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대로 시외, 읍면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금만 올리겠다라는 건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그 시민사회 단체의 지적은 상당히 좀 날카로운 면에서 약간 그 도의회에서 나왔던 게 보면 뭐 살짝 긍정적, 약간 뭐 공감대, 그 인상을 해야 될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도 적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왜 좀 나온 얘기를 보면 좀 점진적으로 올리지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300원씩 그것도 25%씩이나 이렇게 인상을 하면 도민들의 그 약간 그 경제적 부담, 그 충격파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지적들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뭐 도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결론은 약간 부정적 의견입니다만 이제 뭐 남은 거는 뭐 제주도에서가 이제는 뭐 공청회도 끝났고 의견 수렴 기간도 끝났고 도의회도 다 끝났는데 4월에 물가대책위원회 그 심의 통해서 최종 결정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좀 아까 나왔던 내용을 뭔가 해결하겠다는 제시 속에서 뭔가 좀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조언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저희가 10년 넘게 버스 요금을 인상 안 한 이유, 뭐 아까 중간에 한번 요금 체계를 움직이면서 조금 뭐 조정이 됐지만 그거를 차지시키고 했을 때 버스 요금은 경제 문제로 봐야 되는데 정치 문제로 봤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게 점진적으로 인상이 됐으면 그 충격파가 약해졌을 텐데 표를 의식하고 그건 또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 이제 예산 지원을 하다 보니 인상은 못했고 그게 이제 누적분이 되면서 이제 지금 와서 대폭 올리려고 그러니 반대는 나오고 그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이제는 도의 입장은 여기서 인상을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주도가 처한 딜레마가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 부분은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제 읍면 지역에 이어서 이제 동지역 65살 이상 그리고 올해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무료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연료비나 뭐 인건비 상승 뭐 여러 가지 뭐 원인도 제시해 주셨지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65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떤 무료 혜택에 따른 그 수입 감소분을 좀 요금 인상에 좀 반영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인상을 좀 갖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내는 사람만 더 내야 하는 어찌 보면 좀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뭐 아까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뭐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이것과 이제 연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논란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게 뭐 사실일 겁니다. 아마 그런 그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데 따른 그 막대한 그 비용을 버스 요금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보전하려는 그런 계산도 아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무임승차가 확대됐는데 네. 이게 약간 합리적 확대가 아니라 좀 약간 중업구구식 확대가 된 점.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그 BRT 체계가 예.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재정 부담의 재정 부담을 약간 전가시키라는 그런 이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첫 번째 그 무임승차의 문제를 한다면 일단 뭐 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그 버스 요금 무료화. 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잘했다고 봅니다. 뭐 이왕이면 하루속히 중고교생, 네. 청소년들까지 확대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인된 요금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더라도 좀 성인 요금 일반 그 성인 요금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그 재정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이하부터는 빨리 무상 정책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65세 이상입니다. 작년 그 전반기까지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읍면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65세 이상은 뭐 무료화가 돼 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동지역 주민들까지도 65세 되면 무료화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성급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에 제주도에서 늦게 좀 정책을 결정하면서 65세를 그대로 적용했다라 하면서 과도하게 좀 재정적 부담만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손질할 기회가 된다면 조례를 통해서 70세 이상으로 좀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그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는 현재는 뭐 65세입니다만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년에 한 살씩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충격 완화를 해서 2028년 되면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무임승차 대상을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주도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도심 급행버스 체계, 즉 BRT 체계를 고도화하는 문제가 지금 이게 우리 좀 제주도 교통 정책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국립박물관부터 무수청까지 노양 무수청까지의 그 거리를 전부 중앙차로제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섬식 정류장 만들고 또 섬식 정류장에 필요한 버스, 즉 양문형 버스가 필요해서 양문형 버스를 대절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년까지 추진할 무수천까지의 그 거리도 상당한데 그 다음 2단계 하면은 연삼로를 또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연삼로가 끝나면 그 다음에 2033년까지인가? 2032년까지입니다.
연북로까지도 앞으로 BRT 체계를 이렇게 적용해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저는 이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앞으로 버스가 더 편리해져서 아마 버스 이용객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막대한 예산을 꼭 이렇게 서민들에게 전가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버스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가하는 것은 좀 약간 무리수를 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라는 게 확대를 할 때는 힘들지만 그걸 축소할 때는 엄청난 예, 반발이 생기는데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 무료 탑승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은 없다. 이걸 물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복지는 확대돼 버렸고. 근데 이 제도를 들어갈 때, 도입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노인의 나이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토론을 하고 있고 또 상향될 걸로 보이는데 그냥 너무 급하게 이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재정의 문제는 생겼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 도입이 너무 성급했다라는 부분과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버스 탄 분들을 보면 대학생, 그다음에 청년, 그리고 서민층, 중장년층을 보더라도 서민들, 뭐 차량이 없는 서민들인데 이분들이 비용을 더 부담한다면 이거는 역차별이 되지 않느냐. 이 역차별 문제를 과연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요금을 인상하면서 이분들한테 뭐 도에서는 뭐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페이백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런 것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라는 제도를 꺼냈다라는 것.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면 K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페이백도 해주고 환급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제주도도 뭐 언뜻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 이랬을 때는 오히려 서민층이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도에서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어설펐다라는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BRT 문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가로변 차례 버스 우선 차로제를 도입한다고 제주 시내 도로를 뒤집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근데 그게 또 했던 데예요. 동광로부터 시작해서 무수천까지 갔는데 거기 지금 보시면 공사하느라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그 예산은 과연 또 어디서 나온 거냐. 그리고 그 예산이 모자라니 버스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현안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안을 도의회에서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고 3월 19일자로 공포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16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지 말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뭐 굉장히 좀 아쉬움은 많지만 그래도 좀 사회적 약자, 집 없는 서민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원도심 주민들의 이 불만 사항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줬다라는 데 대해서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는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좀 남겨뒀다. 예. 좀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겨뒀고요. 예. 그리고 다만 차종만 좀 달리한 거 아닙니까? 예. 차종만 달리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 그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1600c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도심 주민들과 집 없는 서민들과 그다음에 원룸 등에 사는 청년 직장인들은 1600cc 이상은 타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 미만 차고지 증명제 하기 싫으면 그 이하로만 타고 다니라는 이런 역시 차별적 요소가 그대로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우려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차고지 증명제가 2007년 처음 이렇게 할 때는 대형 차량 2000cc 이상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17년에는 확대할 때는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했고요. 그 중형차 기준은 1600cc 이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전기차, 경차까지도 아우르면서 전면적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1600cc를 기준으로 해서 차고지 증명 대상 기준을 완화한 것은 정책을 2017년 이전으로 2017년 바로 그 8년 전으로 이렇게 되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 전면 확대했다라는 이 선언은 사실상 이제 철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이렇게 좀 남았는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실효성도 없어졌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개선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여기에 사실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도의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제주도안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낸 안 해서 대안이 나왔는데 네. 이 대안이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과 뭐 큰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는 네. 부분 그리고 아까 윤 대표께서 진짜 그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CC가 배기량이 높은 차를 타면 안 되느냐. 특히 장애인들은 그 차량이 이용 때문에 오히려 배기량이 높은 차를 타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률적인 그 배기량으로 처리해버렸다라는 거는 도의회가 조금 무성의하게 그러니까 민원들이 자꾸 제기되고 하니까 그냥 무성의하게 넘기면서 처리하고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겠다.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이거는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진짜 아쉬움을 갖는 이번 그 처리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차고지 증명제 완화로 이제 정책 수혜 대상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차를 갖고 있는 30%만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정책의 실효성 과연 있을까에 대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실효성은 기대하기 좀 어려워진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제도의 틀만 남았고 그다음에 내용적 알맹이는 사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왜 시행했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난 완화다. 즉 그 도심권에 그 운행하는 차량 그 운행 대수를 줄여보겠다라는 그 개선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는 주택가에서 정말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 주차난을 조금 완화시켜보겠다.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굉장히 컸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목적이라도 차량 운행 대수를 이렇게 그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정책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제도에 찬성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소기의 목적, 그 제도의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1600cc 이하로 딱 줄이니까 수혜 대상이 얼마냐면 한 70% 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중복되는 차량들 다 빼면은 70%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에 제주도에서 제안한 개선안의 그 기준에 따르면 한 50% 정도 수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도의에서 개선한 의결한 안을 갖고 한다면 한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이 제도가 이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더 이상 필요성은 없게 된 거죠. 원래 그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돼서 계속 가뜩이나 논란도 이거였습니다. 그럼 최초에 2007년에 그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됐는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효과가 있냐? 이것도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2007년에 차량 등록 대수와 지금 비교하면 거의 갑절 이상 증가되고 2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럼 또 도심지 주차난은 그럼 확실하게 완화되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이번에는 차량을 100으로 놓는다면 70대는 적용 안 받고 30대만 적용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저는 이제는 이 정책을 시행할 명분도 이제 사라졌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교통정책이 참 난맥이다. 진짜 이 보시면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면 이분들이 버스를 타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차 사서 젊은 층들은 차를 사서 차고지 증명 안 해도 되는데 차를 사서 버스 안 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 BRT를 해서 고도화시켜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차고지 증명제는 완화시켜버리는. 저는 이게 이 제도의 옳고
찾는 반대를 떠나서 제주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진짜 하겠다면 의회든 주민들이 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더라도 강력하게 유지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게 내놓는 담당 부서는 같은 부서입니다. 그러니 제주도가 과연 교통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닌지 그냥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차고지 증명제는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니 나머지 30% 이제 70%로 잡았을 때 적용되는 30%는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무슨 역적입니까? 이분들은 아직도 아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고민 없이 그냥 일을 좀 이렇게 백일량만 갖고 쭉쭉쭉 해놨다라는 부분은 조금 무책임한 정책 처리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차고지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좀 어떻게 가야 할는지 좀 결론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사실 그 작년에 그 제주도가 그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할 때 선택지 있을까 했는데 용역 뭐 최종 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선택지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부 이거는 아니다란 사실 선택지는 폐지냐 아니면 그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어떻게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렇게 기준 완화가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대신 차선책으로 뭔가 좀 보완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갈 거로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비용을 이렇게 부담시켜 준다든지 뭔가 진짜 청년이나 서민들에게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갈 거로 알았는데 전혀 다르게 폐지도 아니고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기준을 그냥 대폭적으로 완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래서 기준을 완화시키는 이 선택을 한 순간 이 제도의 실효성은 사라졌다. 제도를 시행해야 될 목적이 일단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 폐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계속 끌고 갈 거냐 억지로 아니면 과감하게 일단 폐지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도 고쳐야 되고 조례도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좀 과감하게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정과 도의회가 그 제도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할 걸 저는 제안을 합니다. 네, 저 역시 동의합니다. 폐지를 하고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인다면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 안 하더라도 차량 증가는 억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선순환 고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이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 차고지 증명제는 폐지를 하고 다른 정책을 이끌어내는, 다른 정책을 수립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들불 축제입니다. 불을 놓느냐 마느냐, 불을 최소화하느냐 완전 없애느냐, 들불 축제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거냐 등 시끄러웠었는데 결과적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축제 전 궂은 날씨 예보가 있어 불안했는데 결국 첫째 날 행사만 치르고 나머지 2일차, 3일차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번 축제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켜보던 도민들도 굉장히 좀 허탈함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해 축제는 불 없는 축제의 첫선, 그다음에 디지털 대전환으로 이렇게 좀 전면적으로 이렇게 재설계된 축제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아쉽게도 그 준비된 내용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선보이지도 못한 채 중도에서 이렇게 중단됐다. 이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도 크고 또 제주시 당국도 굉장히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새롭게 그 재설계된 축제가 이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 자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 검증을 이틀째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이렇게 선보였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도민들도 평가를 하고 네. 또 축제 참가자들도 한번 평가를 함 속에서 이 방향이 옳다.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텐데 아예 선보이는 것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좀 평가, 검증이 무산됐다. 예. 그래서 좀 제주시 당국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콘텐츠의 그 기획 문제인데 저는 기본 계획과 그 콘텐츠 구성에 왜 이렇게 꼭 가져나갔을까? 좀 가져나간다면 시민사회 제도는 논의 속에서 가져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않았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그 불 없는 축제가 처음 제기된 다음에 원래 이 축제 재설계가 논의되기까지의 2년간의 그 과정을 보면 2023년에 그 수기형 원탁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축제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나온 게 시민 주도의 그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축제를 하자는 게 이렇게 권고안으로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시민기획단이 구성되고 또 시민기획단이 콘텐츠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면서 작년 6월, 7월에 기본계획이 처음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뭐 폐지 논란 아니면 블로키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그 반발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기본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축제 개막 한 20일 앞두고 갑자기 그나마 민속과 전통의 요소가 남아있던 달집 태우기도 안 한다. 그다음에 횃불 대행진도 안 한다. 자, 소규모로 불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것도 시민기획단에서 결정했다면 좀 절차적 민주성이라도 있는데 갑자기 시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해버리니까 그동안 좀 논의되었던 게 전부 허사가 되고 갑자기 축제가 좀 뭔가 디지털 축제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아쉬움을 굉장히 좀 크게 남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내용 여부를 떠나서 고태민 의원이 행사가 이 기상 때문에 무산된 이후에 한 얘기를 참 재밌게 들었는데 영등할망이 오는데 이걸 한 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계속 이 블로키가 문제가 되는 게 화재 위험. 뭐 이번 주에 계속 그 다른 지역에서도 산불이 계속 많이 나는데 이런 환경에 왔을 때 이게 원래 정월대보름에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 축제 시기를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 하나와 그리고 아무리 기상 악화라지만 기상 예보가 그렇게 이제 예보가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강행했었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블로키를 하는 거는 블로키를 만약에 놨다면 다음 주로 미뤄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미디어 파사드, 그 미디어 아트쇼를 하기 위해서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시도를 했고 첫째 날은 뭐 조금 선을 보였고 그다음 이제 달집 태우기를 할 때 이제 오름에 불을 놓을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제 완전히 무산이 됐지만 이렇게 그 날씨를 고려하는 부분을 했을 때 과연 미디어 아트 쪽이 과연 타당한 거냐 라는 부분은 새별 오름이라는 장소를 고려했을 때 이것도 아니지 않는가 라는 이제는 그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주시의 많은 고민 이제 앞으로 내년 축제를 앞두고 더 많은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축제의 전체적인 이렇게 일정을 이렇게 보면 딱 그 메인 행사는 뭐냐면 읍면동 대항 민속 경기 대회가 딱 자리합니다. 이건 프로그램 리플 보더라도 딱 이게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흘 내내 아마 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민속 경기 대회가 중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양대축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미디어 파사드. 이 두 가지가 중심으로 해서 축제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들불과 관련된 이 전통과 민속의 요소는 뭐가 있냐. 이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특히
아까 뭐 달집 태우기도 없앴다, 횃불 행진도 없앴다, 뭐 이것도 좋습니다만 그동안 그 들불 축제 봐보신 분들이면 공감할 겁니다. 소원지 쓰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2023년에 몇 장을 썼냐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제주도 관광 왔다가 이걸 가서 꼭 이렇게 쓰고 가는데 5만 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병삼 시장 당시에 이 5만 장을 별도로 가서 태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 오름 블로킹을 못 하게 되니까 이걸 별도로 태운 적도 있는데 그만큼 소원지 쓰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근데 원래는 키오스크로 소원을 쓰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 뭐 키오스크로 뭐 소원을 뭐 지금 몇 분이나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되고,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드는 물론 뭐 디지털 대전환이다라는 이런 그 수식어를 쓰지만 그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빛과 조명을 통해서 들불을 형상화했다고 해서 들불 축제가 되느냐? 그럼 들불을 형상화하는 게 아니라 한라산을 형상화하면 한라산 축제고 바다를 형상화하면 바다 축제냐? 이거는 저는 뭔가 들불 축제에 대한 콘텐츠가 사라졌다. 그래서 정체성도 잃고 또 방향성은 더욱 꼬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 날 행사가 끝나고 이제 그 참여했던 관광객들이나 뭐 도민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예. 뭐 야간 트래킹, 선셋 트래킹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디어 아트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게 뭐냐. 한 분은 미디어 쇼라기에는 한참 부족해 보였다. 미디어 아트라는 말에 뭔가 환상적인 빛의 향연을 기대했는데 실상 그냥 새별오름 정상에 영상이 비춰지는 정도라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또 한 분은 새별오름에 비춘 미디어 아트 구성도 단촐하고 특히 공연 시 음향이 많이 부족했다. 딱 이 축제의 메인이라고 할 만한 게 떠오르지 않았다.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불 축제의 정체성이 없어졌다라는 거를 지금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행사가 제대로 됐을 때는 또 반응이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첫날 봤을 때 미디어 쇼라는 게 과연 그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도민체전에서 미디어 쇼를 할 때는 한정이 되거든요. 그냥 그 개막식 장 바로 보이니까. 근데 여기는 광활한 오름을 배경으로 이걸 했을 때 과연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근데 첫날 걸로 봤을 때는 아니다 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들불 축제라는 이름을 쓰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들불 축제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 또 해마다 이 시기에 개최되면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곤 하는데, 얘는 뭐 디지털 개념을 도입했으니 개최 시기에 대한 고민, 특히 어떤 관 주도의 축제 개최로 좀 동원 논란 등 앞으로 좀 운영 방안에 대한 새로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앞으로 그 축제가 시민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 주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운면동 대항 하면서 많은 4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저는 요새 무슨 생각하냐면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하면서 우리 인원수를 경찰이 계속 추산하지 않습니까? 아주 밀집된 대규모 거리에서 모였을 때 많다 했는데 10만 명 아닌가 했더니 경찰 추산은 한 2만 명. 뭐 이렇게 하는데 들불 축제장에 4만 명 했더니 물론 뭐 이번에 첫날 많이 모인 건 사실입니다. 운면동 43개 운면동에서 자생단체당 중심으로 다 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축제를 계속 할 거냐? 저는 이렇게 그 운면동 이렇게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한 동원 행사를 계속 할 거냐? 시민 주도형 행사로 아예 꾸려서 축제위원회를 꾸려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시가 직접적인 주최뿐만 아니라 주관까지 하는 거는 좀 뭔가 약간 무리가 있다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지적, 정체성을 잃었다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빨리 평가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칭도 들불 축제가 아니다면 과감하게 들불 축제는 폐지하고요. 그건 디지털 축제로 아예 오름에서 펼쳐지는 디지털 쇼라든지 아예 디지털 축제로 아예 전환하는 게 낫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 뭐 굳이 뭐 들불 축제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굳이 해야겠다면 이제는 뭐 3월을 고집할 필요도 없거든요.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오히려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뭐 정월대보름으로 이렇게 다시 맞추든지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들불 축제를 놓고 한 2년 넘게 제주도 이제 도민들 사이에 많은 공방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갈 거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들불 축제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있어서 경제 활성화를 줬다. 하지만 아까 윤 대표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동원 이번 축제를 보면 동원이다. 전 관변 동원이 뭐 거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 축제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시민에게 돌려줘라.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주민들의 자아 발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축제를 꾸려서 그 정통성을 유지한다면 차라리 애월읍 아니면 애월읍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거기서 주최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전의 들불 축제로 돌아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뭐 이제 블로키 그 오름을 전체 태우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정체성 내지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점과 함께 그 수기형 토론을 할 때 이게 가는 방향 생태 축제로 가자. 그러면 진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된다. 생태라는 게 미디어 아트를 놨다고 생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까도 나왔지만 야간 트레킹, 오히려 새별 흐름에서 어떤 생태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유입을 시킨다면 오히려 더 많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들불 축제의 명칭도 명칭이지만 내용, 컨텐츠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뭐 18억을 들였다가 그 예산 다 소진 못하니까 어차피 줘야 된다. 그래서 내부로 옮겨서 이제 공연을 한 걸로 했는데 예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많은 이번 들불 축제였지만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들불 축제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이제 도민의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살펴본 그 이슈 중에서 아까 버스 요금 인상 문제 나왔는데 아마 여기에 우려를 하시는 도민들이나 아마 도의회 의견이 지역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만큼 지금 지역 경제 위기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중대한 아마 과제로 이렇게 좀 놓여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민 사회에 좀 민생 회복을 위한 빨리 어떤 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제주도에서도 열심히 민생 회복을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좀 캠페인성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뭐 이런 때 그 4월에 그 추경이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민생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예산으로 좀 짜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정뿐만 아니라 도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좀 결단을 내려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3월은 현안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 때문에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이제 걱정을 했던 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고 그리고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해결이 돼야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정이 4월에는 이런 지역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정책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기만 한 전국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실천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분명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